자, 이번 시간에는 24번 제목 문제요. 제목 문제 해석 연습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24번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막 돼서 이제 이게 문제 오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 오류는 없는 오류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왜냐면 이 지금 수능을 냈었던 아주 긴 시간 동안 20 몇 년 동안 기간 중에 보면 이 제목 문제가 약간 무리하게 느껴지게 출제됐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근데 그 경우에들도 결국은 다른 선지를 지워내게 되면 결국 답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류가 아닌 걸로 판정을 했었어요. 항상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것도 오류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tainment 이렇게 끊기겠죠.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점은, 이 culturetainment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게 이제 신조 만들어낸 단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읽으시면 돼요.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점은 make it attractive,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culturetainment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attractive, 매력적이게 만든다.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정치가들 그리고 정책 만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 이 alike는 여기서는 부사라고 보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구문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A and B alike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게 both A and B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교재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근데 뭐 일단 여기서 alike는 부사로 쓰였고 똑같이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점은 그 culturetainment이 매력적이게 만든다. 정치가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래서 그들 둘 다에게,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travel, accommodation, retail. 자,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플드서부터 리테일까지 이 부분은 과거 분사구로 보셔가지고요. 과거 분사 잠시만요. 지워야 되겠네. 제가 아직도 이게 익숙하질 않아요. 이 펜 자체가 과거 분사구로 보셔가지고 이걸 과거 분사구로 보고 이 부분은 이걸 꾸민다. 이 increase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행, 숙박, 소매, 리테일은 소매를 뜻하죠. 소매와 같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것들의 수요와 짝이 이루어진 인바운드 비지터, 인바운드 방문자 수라고 나왔는데요. 인바운드라고 하면 아웃바운드의 반대말이죠. 아웃바운드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바운드는 국내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방문자의 잠재적 증가예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뭐와 짝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어지는 거죠. 이 증가가, 잠재적 증가가 잠시만요.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예, 잠시만요. 다시 보시면 요 coupled with the demand for, 요걸 꾸민다고 볼 수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수와 수요가 같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인크리즈를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자, 짝이 이루어졌다는 게 넘버즈를 꾸민다. 인바운드 비지터의 숫자를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를 주어로 잡고,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석을 할까요? 주어 부분을 여행이나 숙박 그리고 소매 같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와 짝이 이루어진 인바운드 방문자의 숫자들의 잠재적 증가가,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그 방문자 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가 인센티브다. 자, 인센티브다.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 For those withi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의미상의 주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투부정사 구에.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문화집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큰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 those within government and authority 정부의 이내에 있는 사람들 정부와 그 다음에 요 단어 authority는 이건 권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관계 당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당국하고 관계가 있겠죠. 관계 당국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와 관계 당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셀레브레이션과 자, 이 디벨로프가 나왔는데 셀레브레이션과 코메모레이션 이건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축하를 기념이나 축하를 점점 더 크고 더 아주 프로파일이 하이 프로파일하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수준이 더 높게 모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잠깐 검색을 해보세요. 해봅시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아웃라인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더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더 규모가 크고 더 수준을 끌어올린 이벤트로 이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 집단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 정리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여행, 숙박, 소매와 같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것들의 수요와 함께 수요와 짝이 이루어진 그 인바운드 비지터의 숫자들의 잠재적 증가가 정부와 관계당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기념식 같은 것들을 더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더 끌어올린 이벤트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집단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이다. 자, 이제 이게요. 자, 지금 그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의 관련성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이 독해적인 측면도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정리를 했었지만 그래도 약간 이 수업에서도 이건 문제풀이 수업을 안 듣고 이걸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수업에서도 정리를 하면 여기 이러한 증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죠. 경제적 이코노믹한 베네핏에 대한 설명이다. 요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ose withi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요 부분은 사실은 요 부분은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이 부분 첫 문장에 요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그리고 attractive랑 incentive가 역시 연결이 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까지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돼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첫 문장을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However, 그러나 such commercialization 자, 요 그러한 상업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상업화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그러한 상업화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상업화가
뭐와 연결되는지 이 어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상업화는 앞에 나와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앞문장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규모로 바꾸는 거, 이거를 대규모로 바꾸는, 대규모 더 큰 규모의 이벤트로 바꾸는 상업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섞어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벤트를 만든 것, 그것을 그러한 상업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상업화가 리스크, 위험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끊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요게 해석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리스크라는 동사 자체는 보통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지금 목적어로 becoming과 losing이라는 동명사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컬처테인먼이 나오는데, 이 컬처테인먼 여기서 이 컬처테인먼은 리스크의 목적어로 보기보다는 동명사구의 의미상 주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문장처럼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문장처럼 묶여 있다. 근데 문장처럼 묶여 있는데 동명사구로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장을 처리하듯이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동명사구로, 그러니까 컬처테인먼이 동질화되고 그리고 그것의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위험을 가진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이 관계대명사 대세 처리인데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는데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를 뭘로 봐야 되느냐인데,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이 전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전체, 이 전체를, 이 동명사구를 이렇게 길게 쓰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은데 이 문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다음 문장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를 컬처테인먼이 동질화되고 그것의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요 부분이 꾸미고 들어가겠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 그러한 상업화는 청중의 희석으로 이끌 수 있는, 자, 희석이란 단어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중의 희석으로 이끌 수 있는 컬처테인먼의 동질화와 그 컬처테인먼의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is, 이것이 could, 자, 이때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인데, 이 this는 such commercialization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영어식 글쓰기 방식을 보면 이 상업화가 could also lead, 또한 이끌 수 있어요. small to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being set up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 자, 이 부분도요. 이 앞에 리스크의 뒤에 동명사구가 목적으로 나왔죠. 이 lead to의 뒤에도 동명사구가 목적어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지는데 여기서 중심은 being이라고 봐야 돼요. 전치사 to에 이어지는. 그럼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는 뭐라고 봐야 되냐? 역시 의미상 주어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작은 규모의 비상업적 독립적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셋업되어지는 것으로 이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요. 앞에 문장하고 똑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글쓴이가 같은 글쓴이라면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이 동명사구 전체를 선행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은 또한 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이끌 수 있다. 단지 청중을 더더욱 분할시키게 될, 자, 이 부분이 꾸미는 거죠. 이 전체 부분이 꾸미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이 분할시키게 될 더 작은 비상업적 인디펜던트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delusion이란 단어를 잠깐 보류하고 왔는데, 이 delusion, 희석이란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풀이 수업을 할 때는 문제 풀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자세히 안 다뤘어요. 그때 고민이 좀 있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해석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해석 연습 수업을 하다 보면 자세히 읽게 되니까 더 구석구석이 더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래? 앞에서 could lead to a delusion of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further가 있기 때문에 divided audience란 말과 delusion of audience 이 말은 거의 동의어 관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두 문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해석을 하면, 세 번째 문장을 위에서 대형 이벤트로 만드는 것, 그러한 상업화가 위험을 가져요. 그 위험은 뭐냐? 청중을 희석시킨다는 게 청중을 분할시켜서 숫자를 줄이게 만드는 그러한 컬처테인먼이 동질화되고 그것의 본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위험을 가진다. 그리고 이 상업화는 또한 이끌 수 있다. 청중을 더더욱 분할시켜서 그러니까 분할시킨다는 게 희석하고 거의 같은 말인 거니까 더 분할시켜서 수를 더 줄이게 하는 그러한 더 작은 비상업적 독립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또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적 이해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화가 되면 그 독립적 이벤트들은 규모가 더 작게 되면서 이벤트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게 문장 구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something이다. 이러한 점, 여기서는 지금 this가요. 이 내용을 받는다고 봐야죠. 여기 앞단에 요 내용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 플래너, 계획하는 사람과 스테이크홀더는 이해 당사자,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 플래너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will need to balance, 균형 잡아야 하는 뭐와 비교해서, 자, against는 여기서 뭐뭐와 비교해서, 자, against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뭐뭐와 비교해서로. 잠재적 financial gain, 그 재정적 이득과, 그러니까 여기서 financial gain이란 거는 economic benefit, 그 앞에 얘기했던 첫 문장에 있었던 economic benefit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역시 되겠죠. 이것도 이 economic benefit 부분, 그 경제적 이점,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괜찮은지,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and religious landscape. 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풍경들이 이끈다. will lead to emergence, 출현으로 new culture, 새로운 문화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렇게 묶이죠. 그리고 new cultural experiences. 그러면 여기서요, new culturetainment experiences는 new cultures랑 병렬이 되죠. 요렇게 병렬이 됩니다. 요렇게 병렬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풍경들이 이끌 거다. 새로운 문화,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들과 함께, 여기서 댐은요, 그 새로운 문화들을 가리키죠. 그 새로운 문화들과 함께 새로운 컬처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의 출현으로 이끌 거다 하고, 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제가 프리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건 약간 사족처럼 보여요. 요거는 사족처럼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처럼, 해석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장.
overall 전반적으로 여기서 overall은 부사라고 보셔야 돼요. 부사 처리를 하셔야 되고 this is a healthy growth sector 이것 즉 여기서 이것은 이제 컬처테인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 그러니까 이 앞문장의 이 this와는 같지 않은 겁니다. 이 앞문장에 있는 this와는 같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 이 전반적으로 이 컬처테인먼은 healthy growth sector 건강한 성장 섹터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러나 원이다.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대명사로 쓰인 원이죠. 여기 있는 대명사 원이. 그래서 이 대명사 원이 뭘 가리키냐? 앞에 있는 healthy growth sector를 잘못 눌러졌어. healthy growth sector를 가리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by its very nature를 묶어줘야 되겠죠. 자, 건강한 성장 부문. 이 섹터라는 단어는 원래 경제의 부문을 나타낼 때 얘기하는데 그 산업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엔터 산업의 건강한 성장 부문인데 그러나 성장 부문이다. 여기서 잘못 봤네. 잠시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여기서 원은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지우고 자 잠시만요. 더 지우고 여기서 원은 섹터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엔터테인먼트의 섹터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 이 컬처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강한 성장 부문이지만 섹터 부문이다. 그것의 바로 그 성격에 의해서 여기서 네이처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고 성격에 의해서 delicate 섬세한 그 착취라는 거는 나쁜 쪽으로 이용당한다는 거죠. 나쁜 쪽의 이용의 측면에서 delicate하다. 여기서 delicate는 섬세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vulnerable의 느낌일 거예요. vulnerable 취약한 부문이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스러워야 된다. 앞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과 좀 유사성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잠깐 그 문제 풀이 수업을 안 들었다면 생각할 부분은 지금 however를 중심으로요. 이 위쪽에는 경제적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however 다음 문장 이 부분에는 위험성이 나왔어요. 베네핏에 대한 얘기,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했고 마지막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건강한 성장 부문이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 산업의 성장 이런 건 경제적 성장을 얘기하죠. 경제적 성장이니까 베네핏이 있지만 그러나 vulnerable 착취의 측면에서 즉 나쁘게 이용당하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선지를 자세히 분석은 안 하겠고요. 선지 분석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고 답을 보자 그러면 2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캐시는 결국 여기 캐시란 단어는 그 경제적 베네핏을 얘기하는 것이고 soul이란 것은 이 soul은 사실은 지금 이 soul과 관계되는 얘기가 없지 않냐가 논란이 많은데요. 이 soul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리지널 메시지 있죠. losing 오리지널 메시지에 위에 있는 오리지널 메시지하고 연결시키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본래 메시지를 돈을 쫓다가 본래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쫓아야 되냐 아니면 오리지널 메시지를 쫓아야 되냐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이때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이라는 이 말은 이거는 이 글 전체의 핵심용 그 주제어가 된 제재어인 컬처테인먼을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컬처테인먼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컬처테인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은 컬처테인먼에서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소울 오리지널 메시지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지 2번을 답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오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 첫 그 해석 연습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석 연습 수업은 제가 이거를 올리기 전에 올릴 때 제목에 문항 번호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지문을 찾아서 한글로 한번 해석을 정확히 써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